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지난 12월 4일 월요일 넷플릭스로 공개 예정인 신작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 복수의 레퀴엠의 2차 PV가 공개되었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는 쿠크르스 도안의 섬 버전의 슬랫거로우 전용 짐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매우 기대되는 작품이기도 하고 공개된 영상의 퀄리티가 심상치 않은 수준이라 일단 이거부터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작품의 내용에 대해 공개된 정보는 이 영상에서도 소개하겠지만 1차 PV와 함께 공개된 제작진 등의 정보는 전에 올린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새롭게 공개된 PV를 뜯어보면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점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총 6부작으로 제작될 예정인 복수의 레퀴엠은 동유럽에 주둔한 레드울프스 부대를 주인공으로 1년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투라고도 할 수 있는 오데사 작전 개시 바로 전날인 11월 6일에 동유럽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루 뒤인 11월 7일 연방의 공격이 시작되고 지온이 오데사에서 패배하여 마쿠베가 우주로 도망가는 것이 11월 9일이니 아마도 이 작품의 내용은 오데사 작전이 벌어지는 나흘간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지금까지 나온 우주세기 작품 중에 오데사 작전을 가장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러닝타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6편짜리 짧은 작품에서 오데사 작전까지만 다룰지 아니면 오데사 작전 이후까지도 좀 더 다뤄질지는 불명이지만 오데사 작전 이후에도 동유럽은 지온 입장에서 매우 중요도가 높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한 편당 러닝타임이 낭낭하다면 오데사 패전 이후의 동유럽의 모습도 어느 정도 비춰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데사 작전 이후 이 지역이 지온 입장에서 중요도가 높았던 이유는 오데사를 수비하기 위해 지온의 지상군은 대부분 동유럽 전선으로 집결한 상태였는데 오데사 전투에 패배해버리면서 여기에 모인 상태로 퇴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사실상 패전이나 다름없는 심각한 타격을 받은 상태였고 우주에서의 추가 병력 투입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구에 남은 지온군은 육로로 기동 작전이 가능하고 우주로 이탈할 시설이 있는 위치로 퇴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지점은 크게 두 군데가 있는데 현재 카자흐스탄 지역인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와 중국에 위치한 라싸 기지가 그것으로 08소대에서는 유럽 전선으로부터 라싸 기지까지 도망치고 있었던 톱소대의 모습이 나오기도 했죠. 자, 이렇게 지온 지구군 입장에서 사실상 도망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시점이지만 이 작품에는 복수의 레퀴엠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으니 주인공이 그냥 도망치는 내용은 당연히 아니겠고 아마도 죽은 동료들의 복수를 위해 연방군에 싸움을 거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서 얘네가 이기든 지든 한 달도 안 남은 시간 안에 이 전쟁에서 지온이 패전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머니 속의 전쟁에서처럼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전쟁의 무상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공개된 PV의 장면들을 하나씩 보면서 면밀히 분석해보도록 합시다. 이번 PV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1차 PV와 함께 공개된 모빌 슈츠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서브 메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MS 이글루에서 사용했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듯한 기체들이 눈에 띄는데요. 사이즈가 약간 작아진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마젤라 어택의 디자인이 이글루 때와 같고 가우공모의 디자인과 색분할도 이글루에 등장했던 것과 같으며 이글루에서 에피소드의 주인공으로 활약했던 61식 전차 5형의 디자인 또한 당시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 듯 보입니다. 뭐 나쁘게 생각하면 이미 만들어둔 3D 모델링을 재탕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우주세기 팬들에게는 꽤 좋은 평가를 받았던 MS 이글루와 시각적인 연관점이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MS 이글루 중력 전선에서 지구의 전장은 오데사 작전까지만 그려졌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도 복큐엠은 MS 이글루 중력 전선의 후속작의 느낌이 나기도 하네요. 또 그 밖에도 새롭게 디자인된 도파이터나 복큐엠 버전 자쿠 디자인으로 리파인된 자쿠 탱크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그래픽으로 다시 그려진 1년 전쟁 기체들의 모습이 매우 반가운 한편 원래 설정에서 바뀐 부분이 있는 기체들도 눈에 들어오는데요. 오데사 작전으로 추정되는 이 장면을 보면 가우 공모에 자쿠 4대가 실려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원래 가우의 모빌 슈츠 수용 한도는 3대였으니 설정상의 수용 한도보다 더 많은 모빌 슈츠를 싣고 있는 것이죠. 또 레드울프스가 강화하는 장면을 보면 자쿠가 패러슈트를 장비한 듯 보이는데요. 08소대에서는 연방계 모빌 슈츠들이 패러슈트를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원작에서 지온 모빌 슈츠들은 강화 시에 그냥 맨몸으로 뛰어내리는 모습만 나왔었기
때문에 낙하산을 사용하는 자쿠의 모습은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죠. 하지만 어쨌든 이 작품의 밀리터리적인 느낌을 잘 살려주는 변경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사이드 스커트에 장비하는 히트호크를 백스커트에 장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히트호크가 손에 쥐기도 전부터 발열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왔다는 게 특이합니다. 이 히트호크는 투척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설정이 있으니 손에 쥐지 않은 상태에서 발열이 되는 건 뭐 크게 문제가 있는 장면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러면 엉덩이 다 디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뭐 아무튼 이 자쿠는 디자인은 원본과 많이 달라졌지만 아마도 별도의 형식명을 가진 별개의 기체로 구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냥 제2형 자쿠2의 복귀엠 버전 디자인 정도로 설정될 것 같은데요. 외형적인 부분이 바뀐 것뿐 아니라 조종석 내부의 디테일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조종석에서 보이는 화면에는 사용하는 무기의 에너지 잔량 혹은 잔탄수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같은 것이 보이는데요. 자쿠 머신건과 바주카, 히트호크까지는 뭐 일반적인 무장인데, 작품의 등장이 그리 많지 않았던 마젤라 토포를 여기에다 넣어놨다는 게 특이합니다. 근데 뭐 마젤라 토포 역시 밀리터리 느낌의 지상전에 아주 잘 어울리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걸 기본 무장으로 채택한 것은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으로 주인공이 소속된 레드울프스 부대를 살펴봅시다. 이번 PV에서 레드울프스 부대원이 4명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미 공개됐던 주인공 일리아 솔라리 외에 이 친구의 이름이 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같은 3D로 만들어졌던 이글루와 비교하면 복귀엠은 전반적으로 훨씬 훌륭한 수준의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인물 그래픽은 거의 비교가 무의미한 수준으로 크게 발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니크 캐딜락과 일리아 솔라리의 얼굴을 같이 놓고 보면 20년 동안 쌓아 올려진 그래픽 기술 발전을 체감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레드울프스는 도색이 조금씩 다른 자쿠를 각각 조종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지원의 편제에서는 모빌 슈츠 3체가 1개 소대이기 때문에 4체가 1개 소대 편성이라는 걸 보면 주머니 속의 전장에 나온 사이클롭스 특무부대처럼 일반적인 모빌 슈츠 부대가 아닌 특별 편성된 부대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장기에 붉은 퍼스널 컬러가 입혀져 있을 뿐 아니라 나머지 소대원들의 자쿠에도 장갑 기병 보텀지의 레드 숄더가 떠오르는 붉은색 어깨 장갑이 커스텀되어 있다는 것도 특이한데요. 뿐만 아니라 2호기로 추정되는 이 기체에는 그냥 빨간색만 칠해진 게 아니라 스파이크를 추가로 달아놓은 커스텀까지 되어 있죠. 지원군에서 소대 기체 전체에 커스텀 컬러를 사용하는 부대 또한 극히 드물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 레드울프스 부대원들이 일반적인 파일럿들은 아닐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대장기가 전신 붉은색인 만큼 지구연방 군인들이 일리아 솔라리를 샤 아즈나불로 착각해서 혼비백산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차 PV와 함께 공개되었던 건담 또한 2차 PV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지원군의 시점에서 지원의 점령지를 습격한 건담의 모습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마치 거대 괴수처럼 표현된 건담의 모습은 본거지를 잃고 적진에 갇힌 지온 지상군이 느끼는 절망 그 자체를 상징하는 듯 보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 건담은 작중에서 레드울프스가 맞서 싸워야 할 최종 보스로 등장하게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아직 이 건담의 소속이나 파일럿 등의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구연방 쪽 캐릭터는 어떤 설정을 가지고 있을지 추측해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1년 전쟁을 다루고 있는 작품인 만큼 건담 쪽 파일럿 또한 지구를 공격해온 지온에 의해 잃은 것이 있을 것이니 지온군에 대해 큰 원한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세기 작품에서 많이 봐왔던 적국의 일방적인 적개심과 복수심을 가진 등장인물들이 결과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전투에 목숨을 걸게 되는 전쟁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작품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주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심지어 1년 전쟁 시점의 신작이 이런 뛰어난 퀄리티로 넷플릭스에 런칭한다는 점이 우주세기 팬으로서 매우 반가운데요. 거의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보이는 리얼한 그래픽으로 전쟁물의 느낌을 잘 살려줄 것으로 보이고, 글로벌 시장을 노리고 더빙도 아예 영어로 해버리는 데다가 이미 나와있는 우주세기 작품들의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스토리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참에 이 작품이 글로벌하게 크게 흥행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우주세기가 떡상하는 좋은 찬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 채널은 아무래도 우주세기에 빨대를 꽂고 있는 만큼 이 작품이 잘 해준다면 아무래도 저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 같고요. 진짜 좀 잘 부탁한다, 반다이.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고요. 오늘은 복수의 레퀴엠의 2차 PV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비교적 접근이 쉬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다는 것이 반갑지만, 그래서 이게 언제 공개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보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저를 포함해 제 채널 구독자 형제님들께서도 꽤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실 작품인 만큼 추가적인 정보가 공개되는 대로 또 영상을 만들어서 떠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